네, 반갑습니다. 세계사 2주차고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상으로 봤죠. 우리 그 이제, 우리 미트로 라이브라는 영상으로 봤다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있으실 거 알게요. 원래 2주차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이유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다 찍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좀 재촬영할 강의가 좀 있어요. 한 5개 정도 재촬영을 해야 돼. 6개 정도.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사 2주차 분량이랑 4회보다 3주차 분량을 다 재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새벽 촬영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는 새벽은 아니에요. 밤 10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을 할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나라까지 배웠다. 맞지? 수나라까지 배웠어. 맞지? 수나라까지 배웠지,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난주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우리 지난주에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있어봐. 왜냐면은, 했던 문제 또 풀어줄 수는 없잖아, 맞지? 심해? 아무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당나라부터 나갈 건데, 나도 지금 헷갈려, 진도가. 자,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우선, 48페이지 1번, 2번이 지금 미진나무 표시랑 수나라 문제죠, 맞죠? 요거 나중에 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당나라 문제구나? 요거,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야, 쌤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새로 찍다 보니까, 으아, 으아. 쌤도 새로 찍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잘 나가다 갑자기 뒤로 빠꾸고 오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도 찍어놓은 분량이 있어도 그걸 다 맞춰 나가야 되니까. 맞아. 쌤이 약간의 부담 아닌 부담이 조금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촬영하면 돼, 맞지? 자, 쌤이 안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약간 빙글빙글 돌 것 같아요. 안경 장착하고 저랑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강 교환, 5강입니다. 피기노트 5강이고요. 자, 지난 시간 수나라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복습 잠깐 해볼까요? 자, 4대 문명부터 복습을 가보자고, 얘들아. 4대 문명부터. 자, 우리가 4대,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어. 기억나니? 자, 4대 문명. 뭐랑 뭐 비교해야 돼?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비교해 주시고요. 또, 인도랑 중국 비교할 필요는 사실 잘 없단다. 그 내부에서, 인도는 인더스랑 겐지스. 중국은 하상주 중에서 상과 주만 비교해주면 너네는 오케이 4대 문명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랑 또 구체적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좀 지워볼게요. 야, 지우개 왜 이러더니 잠깐만 있어봐. 지우개가 노란 거로 더 사실 촬영한 지 꽤 된 영상인데요. 이차에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해봐야 되나? 자, 마저 해볼까? 자, 메소포타미아가 현세적 다신교다. 그러면 이집트는 내세적 다신교. 이런 식으로 종교 간에 대한 비교. 그리고 지구라트. 어쨌든 이런 거는 키워드만 딱 잡았을 때 키워드를 보고 이게 이거다 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 배웠는데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어디라고 했니? 그렇지. 북이라는 나라라고 했어. 자, 북이라는 나라의 누구? 효문제 무슨 정책? 한화 정책 꼭 기억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내가 기억해줘야 될 게 무엇이지? 그렇지. 수나라의 문제랑 양제야. 자, 문제 같은 경우 세 가지 제도를 딱 정비를 해요. 뭐랑 뭐? 세 가지.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요게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코가 막히네. 뒤에 당나라의 제도, 당나라 경제제도까지 쭉 이어질 거야.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거제를 시행한 황제도 역시 누구다? 수나라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제로 갑니다. 양제로 가면 우리가 수양제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포인트 잡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또 뭐니? 그렇지. 그 안에 좀 더 심화가면은 통제어는 무엇이고 영제어는 무엇인가? 그거 찾는 연습도 해주면 좋고, 결국 멸망은 고구려 원정하다가 부샤! 네,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나랑 당나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당나라. 너네 당이라고 하면 누구 기억나니? 그렇지. 한국 사를 열심히 빠삭하게 한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기억날 수 있지. 바로 당태종 이세미에 대해 떠오를 거야.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 그리고 나당연합도 기억나지 않니? 자, 나당연합, 당고종 때 이야기거든. 그런 것들이 오늘 관련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됐습니다. 우리 지금 12번이요. 12번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당나라는요, 618년부터 시작을 해서, 907년에 멸망하는 나라야. 당나라는 그래. 우리 책도 몇 페이지인지 알려줘야 되겠네. 우리 책은 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40페이지. 40페이지 체크하시고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당나라의 첫 번째 형제는 바로 당고조야. 당고조의 이름이 이연이야. 이연. 성이 이씨거든. 이연이야. 이 사람은 장안에다 건국합니다. 장안. 이렇게 적을까? 수도를 장안에다 하고 건국을 하더라. 이 당고조 이하는요, 얘가 생각했을 때 얘는 말치기 잘 들어. 뭐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함부로 밀고 고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를 너무 잘 알아. 당나라가 입는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최대한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걔네랑 싸워도 득볼 건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최대한 그러려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여기 당고조야. 근데 한편 그의 아들 당태종은 이야기가 약간 달라. 이거 태종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죠? 자, 당태종은 생각이 달라. 왜?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가 당 아니야, 당. 야, 우리나라가 당인데 누가 우리를 그럴 일 없지. 무조건 우리가 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원정? 그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때 오사는 무슨 의 치세? 정관의 치사라는 표현을 쓴다. 자, 너네가 역사를 배우거나 또는 비문학 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을 거야. 치세랑 치, 역사에서 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따라 입도 꼬이고 진짜 미치겠어요. 자, 치세라는 의미는 전성기라는 의미도 있어. 하지만 다른 말로 치욕이라는 의미도 있어. 왜 우리 전한 때 한 고조의 무슨 평성의 치욕 기억나죠? 백등산 전투 평성의 치욕. 그 치욕이야. 그거는 치욕의 치자고. 여기 치세는 전성기를 의미한다. 치세 반대로 열세라는 표현도 쓰죠. 치세. 정관은 연호야. 알겠지? 정관의 치라고 하면은 물론 세가 또 빠져서 정관의 치라 넣을 수 있지. 정관의 치라고 하면 당태종 때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니? 그만큼 대내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던 나라가 발전하던 시기가 당태종 때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체제를 정비하지. 우리가 하는 삼성육부제도 체제 정비를 하더라. 그리고 하나 더 동돌고를 복속시켜 체제 정비야. 자, 돌궐이라는 나라는 우리 기억나니? 혹시 위진나옥조 시대 때 북위에서 동위 서위 나뉘고 여기서 해줘야 되겠구나. 자,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는 아니고 수나가 합쳐지잖아. 북제랑 북주가 돌궐에 조공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 서로 좀 잘 봐달라 이거죠. 저희 좀 잘 봐주십시오. 저희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거 드릴게요. 저희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왜냐면 그만큼 돌궐의 힘이 셌거든요. 돌궐이 가진 군사력의 힘은 굉장히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온갖 조공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그 수나라도 마찬가지고 당나라 초기 때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돌궐이 분리되네. 분열된 거야 돌궐 안에서. 돌궐 사회 안에서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뉘면서 얘네의 힘이 양분화되겠죠. 아싸 이때 당나라에 딱 기회 찾는 거야. 야, 쟤네 서돌골 동돌골 나뉘었잖아. 야, 이때 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까운 동돌골을 쳐버려요. 그래서 복속시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당고종 때구나.
당고종 들어가면은 서돌골까지도 복속시켜버려요. 그래서 당나라 영토를 크게 넓혀. 어쨌든. 그리고 이 체제 정비가 난 거 보자. 체제 정비. 체제를 어떻게 정비했을까? 그걸 좀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 아는 거 삼성육부제. 그리고 지방을 주와 현으로 나누는 주현. 삼성육부, 주현제. 그 다음에 기미정책이라고 해서 정복지에다가 왜 서아시아 상암벽이죠. 서아시아에서는 속주라고 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거든. 그게 지방간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왜 기억나지? 우리 그 항서시간에 배울 때 안동 도호부, 계림 도독부, 웅진 도독부 이런 거 배웠잖아. 도호부라는 개념을 써. 도호부는 자신들의 하위 지방 행정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이야기거든. 당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시켜버린 그게 중국의 동북공정인데 이 기미정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기미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누굴 파견한다? 도호부들을 딱 설치해놓고 그래서 안동도호부, 안남도호부, 안서도호부 이런 식으로 도호부를 설치하고 도호부는 약간 낮은 게 도독부야. 어쨌든 이런 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딱 잠깐만. 딱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자신들이 여기 다스린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 뒤에 이미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도독부랑 도호부를 거의 다 없애버려요. 자, 계속 가볼까요? 그 다음에 경제체제 가겠습니다. 경제. 당나라, 특히 당태종 때 경제를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요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첫 번째 균전제. 자, 균전제는 언제부터 했어? 북이 효문제 때부터 했지. 땅을 어떻게 하자? 고르게 나눠주자는 얘기야. 균전제 쉽게 말하면 성인 남성들에게 일정한 양의 땅을 나눠주자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밥도 벌어먹고 살고 세금도 내고 하자라는 거지. 균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제. 조용조제도. 첫 번째 조는 토지세예요. 토지세. 전세라고 표현하지, 우리는 전세. 두 번째 용은 뭐냐면, 우리 용. 쓸 용자거든요. 이거지, 노동력인데, 노동력을 쓰는 거 대신에, 노동력으로 쓰는 거 대신에 현물로서 납부하는 거고요. 세 번째 조는 특산물, 우리가 쉽게 하는 공납품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균전제, 조용조제, 마지막 부병제. 자, 부병제는 이거야. 자,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지어. 그래. 근데 휴경기 있잖아. 휴경기, 농사를 쉴 때 보통 겨울이죠. 겨울에는 뭐 해야 된다? 그렇지, 군사원을 받는 거야. 여기 이제 병농일치제의 성격을 띈다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 그래서 추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고구려한테 밀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부병제 때문이긴 하죠. 왜? 부병제는 농민들, 기존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물론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체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힘이 약해. 이런 거죠. 부병제.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가겠습니다. 장고종.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나 정리 좀 들어볼 거야. 자, 당태종은 당시에 후궁 하나 드립니다. 거의 당태종의 마지막 후궁이라고 불리던, 네. 바로 축천부예요. 여러분들, 축천부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 어떤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축천부입니다, 축천부. 원래 당태종의 후궁이었어요. 근데, 당태종의 후궁이었는데, 고종이 그 당태종의 후궁, 축천부를 보고 한 대를 반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절세 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절세 가인이었대. 경국지색인 거야. 나라를 흔들 정도로의 그 미모였던 얘기죠. 당고종이 반해버린 거야. 근데 생각해봐. 당태종의 후궁이잖아. 당태종의 후궁이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머니잖아. 그래도 어머니잖아. 친모는 아니지만 근데 사랑한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죽자마자 당고종이 측정한테 가서 얘기해. 야, 너 나랑 살자. 나랑 결혼하자.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측정만 아니다. 안 된다. 나는 태종의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너랑 결혼하겠냐. 넌 내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둘이 결혼해요. 눈이 맞은 거죠. 근데 그 사이 아들들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뭐 당혜종, 당정종 이런 왕들이 있는데 생각으로 이것들이 통치를 못하네. 그냥 엄마인 측천무가 빡이 치는 거지. 야, 넌 누구 새끼들인데 이렇게 통치를 못하냐? 야, 너 내 아들 맞아? 왜냐면 측천무 자신이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그 왕들을 몰아내고 제가 나라를 세우고요. 그게 후주라는 나라인데 후주를 세우고 자기가 왕으로 딱 즉위 해버려. 그게 측천무야. 물론 그 측천무의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죠. 한 20년 정도 가고 다시 또 당나라 왕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당 고종에 대해서 좀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당 고종은 나당연합을 결성한다. 648년이었지. 나당연합을 결성했고요. 그 다음에 서돌고를 복속시켰고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당시에 이제 요 나당연합을 체결할 때는 이제 김춘추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하죠. 그래서 서돌고를 복속시키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베트남을 아예 복속시켜. 자, 베트남은요, 남비에, 기억납니까? 남비에? 그 남비에 누가 정복했니? 한나라 무제가 정복했지. 기원전 111년에. 이후에 1세기경에 증짝증이잠의 저항도 있었어. 하지만 실패했지. 그 이후로 중국의 지배를 갖다가 아예 베트남이 복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베트남에다가 뭘 설치해버리냐면은 안남도호부를 설치해버린 거야.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더라. 안남도호부를 설치해버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은 현종. 자, 당현종 시기에 여인은 누구냐? 양귀비죠. 우리 들어봤잖아, 맞지? 양귀비. 도망을 치냐, 안지. 안사에 나는 일어났을 때 당현종이 들리고, 양귀비 도망을 치냐, 안지. 생쇼를 하고. 그 얘기 다 풀려면 여러분들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갈게. 그래서 당현종 때야. 자, 당현종 때는 무엇의 치세냐? 개원의 치세야. 내부적으로 괜찮았거든. 나름 괜찮았어, 얘들아. 나름 괜찮았어. 개원의 치세. 그리고 절도서도 철치하고, 또 제도를 정비할 정도로 나름 탄탄했던 황제 때였는데요. 왕 때였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 아래줄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탈라스 전투. 751년 콤마 고선지 장군 같이 적어줄래? 빨간색. 그리고 가로 닫을게. 그리고 패배. 자, 당시 서아시아에는 시아파 이슬람교가 중심으로 되고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과 아바스 가문이 합쳐진 아바스 왕조가 있어. 서아시아에. 근데 걔네랑 당나라랑 싸운 거예요. 근데 당나라는 이때 751년에 고선지 장군을 보내거든. 고선지 장군. 이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딱 전쟁을 했는데 탈라스 전투에서 이 당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무슨 막 안사의 난도 일어나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5번 멸망이 들어가 있어요. 멸망. 우선 이민족이 위협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원제 자체가 증가해. 혹시 장원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자면은 장원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진짜 쉽게 말하자면은 토지랑 관련된 거예요. 토지랑 관련된 거.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냐. 토지에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장원제인데 이건 너네 어차피 서유럽 가서 더 많이 배울 거라서 내가 지금 소개 안 할게. 지금 소개했다가 서유럽 가서 안 돼. 그때 소개할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 아래 두 줄 있지, 맞지?
자, 첫 번째처럼 적어볼까? 안사에 난 바로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그의 부하인 사사명이 이렇게 나뉩니다. 안사에 난 안사에 난 결국 절도사의 권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 중앙의 권력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안사에 난의 이유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균전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병제 노노 이제 뭐해라? 모병제가 모병제. 무슨 소리 들리는데? 모병제. 그 다음에 세금 어떻게 해라? 봄과 가을에만 딱 커더라. 양세껏. 여기 이제 안사에 난 이후에 체제가 한번 바뀌는. 그래서 안사에 난 이후로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소에 난. 진짜 황소라는 사람이 이렇게는 아니에요. 황소. 875년. 자,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이 황소의 난이 마치게 된 이유가, 원래 그게 아니었으면 황소의 난은 계속되었을 거야. 당나라의 멸망이 좀 더 빨랐겠지. 이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신라의 진성장에게 시무십조를 올렸다가, 그 시무십조가 빠꾸당하자, 결국은 가야산에 응거하셨던 그 육두품의 최치원 선생님이죠. 이분이 당시 이제 당나라의 빈문과를 응시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한국 시간에 엄청 열심히 배웠잖아. 빈문과는 외국인 시험이야. 자, 알지? 뭐니? 어쨌든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당나라 내부에서 너무 지금 이게 안 좋은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나름 문장가죠. 최치환 선생님이 맞지. 그래서 최고운전 이런 것들 장애 수능이 나왔잖아. 맞지? 2021 수능이 바로. 그래서 토왕소경문이라는 글을 지었지만 토왕소경문이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황소의 난에 진압하기 황소가 그 글을 읽고 울 정도였대요. 토황소경문.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결국은 난을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다른 절도사였던 주전충의 난으로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당나라의 역사예요. 당나라 정치사. 그럼 당나라 정치사 이 정도 정리했으면 우리 당나라 이제 사회경제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13번이죠. 13번. 당의 경제사의 문화. 자, 이미 사실 우리 당나라 경제는 좀 많이 정리했다 맞지? 하지만 더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떠도 아니고 또 말된 내용이 있어요. 자, 1번 사회. 당나라의 사회는 어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네도 귀족 중심 체제인 거예요. 위진낭조 시대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귀족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얘네 역시 문벌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가보면은 과거라든지 음서, 이때도 여기 당나라도 음서가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경제. 화북지방에는 윤작법을 시행하고 있어. 노란색 윤작법 시행. 그 윤작법이 너네 뭔지 모를까봐. 윤작법은 2년 동안 삼작을 하는 거예요. 2년 3작. 화북지방에서 윤작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외에 너네가 이제 기억해줘야 될 세 가지가 나올 거야. 비전, 행, 그 다음에 시박사. 자, 먼저 비전부터 소개할게요. 비전은 약속 어음입니다. 어음. 이 경상 사람이 이 사투리를 고치 썼는 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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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이 나도 모르게 발음이 어음. 최대한 서울말 써보겠다고 어음. 어음이 아닌데 어음인데 어음이 돼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이 아니고 어쨌든 미안해요. 약속 어음입니다. 바로 칠게요. 바로 약속 어음. 행은 무엇이냐? 행은 상인조합이야. 상인조합이 나중에 너네 이제 송나라 배울 거면 송나라 배울 거죠. 송나라 좀 이따가 송나라 때는 작이라는 것도 등장을 해요. 작은 수공업자 조합, 진짜 수공업자 조합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행은 상인조합. 야, 근데 시박사는 뭐라니? 시박사. 시박사는 해성물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해성물이요. 해성물. 그리고 장안은 당나라 수도죠. 이 장안은 국제도시겠습니다. 국제도시. 잠깐 있어봐 얘들아. 국제도시가 되면서 비단길 무역이 증가하게 된다. 얘들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복습하는 겨. 비단길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니 얘들아? 비단길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니?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이죠. 네, 누굽니까? 잘 아는 얘들아. 그치, 장건.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화. 거기 문화 엄청 뭐 적혀있다, 맞지?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 적혀있다, 맞지? 사실 좀 고민한 게 많아요. 동양사를 먼저 해야 될까? 서양사를 먼저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 서양사를 먼저 하면 너네가 이 내용을 다 몰라.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도 모르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왜냐면 서양사는 진짜 이름이 헷갈려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라는 친구도 나중에 나올 거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퀴나스,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투키디데스. 너네는 지금 이름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갖고 빙고만 해도 수없이 낼 수 있을걸? 그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내볼 때 이제 중국사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얘 이제 당나라 때 유학이라 하면 아직 훈고학입니다. 맞죠? 한당 훈고학 기억하지? 아직 훈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경정이라고 해가지고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 오경, 뭐 오경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오경에 대해서 정의는 바로 공영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오경정. 그러면서 이때 훈고학이 발달하다. 훈고학. 그리고 이것도 잠시 남송시대 가면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와? 성리학이라는 게 등장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예술 가볼까요? 예술에, 그 다음에 시 나오죠. 시. 그리고 서예. 그리고 당삼체 나오는데 얘들아 당삼체는 줬는데 강조 표시 좀 해줄래? 당삼체. 시부터 가보자. 시. 대표적인 시인 2명 있어. 너네 알지 모르겠네. 200, 9고. 한시죠, 한시. 한시 잘 나오죠. 200. 한문 배우는 친구도 이제 한시 배울 때 여기 나와요. 사실 시험에는 200이 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태백. 그 이제 달달해 보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태백. 이 200은 약간 어떤 사람이면 술을 좀 마시고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음주를 좀 하면서, 자연을 딱, 음주하고 자연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속세에 대한 그런 것들 지적해가면서 먼저 쓰시는 그런 분 있고, 두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자연, 내추럴한데 그 표현 자체도 이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두의 시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포함 스타일이 약간 달라. 이런 스타일들이. 저희 서예 같은 경우는, 자, 구양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구양순책. 굉장히, 딱, 뭐라지, 절도 있다 해야 되나? 글씨체를 봤을 때 절도 있어요. 구양순책. 그리고 안진경책. 사실 안진경책은 그렇게 크게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보질 못했어. 그리고 당삼체 너무 중요해.
잠깐만 나랑 보자. 41페이지 봐봐. 41페이지가 아니구나, 얘들아. 43페이지 봐봐. 거기. 당삼체 있죠? 요거야, 요거. 이 도자기거든요. 이 세 가지 색깔 칠한 거예요. 요거 꼭 봐야 된다. 당나라에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종교 갑니다. 종교. 종교 갑니다. 자, 첫 번째 불교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불교는 7세기에 승려했던 누구 현장. 현장이 무슨 서역기? 그렇지. 대당 서역기. 그리고 이 스님은요, 자신이 이제 쭉 돌고 오잖아. 그럼 그 돌고 온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하냐면은, 그 경전들을 대안탑이라고 해서 당나라에 전탑이 있거든요. 대안탑에다 보관을 했어. 대당 사역. 그리고 뭐 법편의 불국기 이건 한참 옛날 거니까. 맞지? 그리고 그 다음 보자. 선종도 있어, 선종. 자, 선종은 누가 창시했니? 그렇지, 달마도. 아니지, 달마도. 달마도. 쌤도 옛날에 집에 달마도를 다 걸어본 적이 있는데. 차답게는 굉장히 놀래는 그 달마도거든? 자, 달마라는 사람이 창시하고요. 달마스님. 달마 대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정토정도 이때 창시. 자, 근데 이 달마 선종을 좀 더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해능선사에 의해서 발단한다. 쌤이 옛날에 질문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요런 건데, 뭐냐면, 불교에서 보면은, 그 약간 스님들을 부르는 게 있잖아요. 얘들아, 뭐, 법사님, 율사님, 여기 선사도 나왔죠. 대사, 율사, 법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높은 거 하면서 율사가 가장 높은 거 그렇대요. 자장율사. 그리고 황영사 구충 옥탑을 건립할 것을 선덕량에게 건의했던 그분이죠. 원강, 법사, 세소고기. 여기 지금 해는 선사 나오고 있죠. 달마, 대사, 의상 대사, 원효 대사. 그냥 일반 스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그 보살님은 그 보살님이지 약간 내가 좀 잘 봐야 되겠죠? 그 보살님이 그 보살님일까 얘들아? 그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죠. 자, 유교 가볼까요? 유교는 뒤에 나오구나. 미안해요. 도교 가볼까? 도교? 여기가 요 라인이 아닌데. 도교. 이 옷이 왜서 내려간지 모르겠다. 자, 얘네는 왕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뭔가 귀족들이 끓이는 그런 게 있지 않겠니? 얘들아, 도교 생각해봐. 귀족들이 뭔가 선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뭔가 그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귀족들을 끌어들이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신라 때도, 통일신라 때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맞지? 자, 그리고 아랫줄에 너네 막 이거 적혀 있을 건데, 보이니? 첫 번째, 조로아스터교. 자, 조로아스터교는 서아시아에서 누가 만든 거냐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얘네는 선의 신인, 잠깐만, 미안해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자. 선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숭상하고, 부를 숭배하고, 유일신 사상을 믿는 건데,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신인 아리만이 대결한대요. 얘네는 굉장히 어떤 거냐면 천국, 부활, 최후 이런 걸 믿거든. 선악 이런 거를.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랑 이슬람교에 영향을 줘요.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아시아에서는 국교화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슬람교. 자, 이슬람교는 누가 무함마드가 맞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는 거죠. 메카는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로 옮겨. 거기 622년 헤지라 원년이라고 하는 거고 헤지라. 그 다음에 630년에 다시 메카를 정복해. 그러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게 열리거든. 사실 그 전부터 열리긴 하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거든.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시간 다 가서 얘들아. 자, 그 다음 경교 있어요. 경교. 자, 경교는 네스토리우스교라고도 해. 네스토리우스 파 크리스트교. 얘들 크리스트교 일종이가 경교는. 알겠지? 네스토리우스 파 크리스트교라고 하고. 자, 요 경교는 동그라미 좀 쳐봐. 왜?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있어. 바로 이거 적어볼래? 대진경교 유행중독기. 대진경교 유행중독기.
아니, 이런 비석이 잘 나온다. 이게 78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요거 시험에 됐다 잘 나오더라, 얘들아. 알겠니? 그거 포인트 잡고 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당나라 경제, 사회, 문화까지 봤고요. 하나 더 봐야 돼. 왼쪽 다시 가봐. 4번 돼 있지. 그게 원래 당 경제, 사회, 문화 칸에서 모자라서 옆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정리하고, 교재 보고, 이런 시험 맞추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4번으로 갑시다. 4번으로 가자. 자, 4번. 동아시아 문화권. 거기 뭐라 돼 있니? 자, 7에서 9세기 당중심 동아시아 질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네 가지 요소가 있지. 네 가지 요소. 하나 정리해볼까? 율령. 첫 번째 율령. 두 번째 유교. 세 번째 불교. 네 번째 한자. 불교도 사실은 쌤이 인도서 가서 설명을 좀 할까 했었거든. 불교에 관한 내용도. 근데 오늘 이참에 이번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 알겠지? 우선 다 정리하고 그다음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령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제도. 여기 중앙통치제도거든. 삼성육부. 그리고 율령제도 하면 원래 수나라 때 체계화된 율령격식이라는 게 있어. 율은 행정법, 영은 형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격과 식은 각각 어떻게 고치는지, 시행 세칙들은 어떤지, 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규정해 놓은 거고요. 당나라 때로 하게 되면 5가지 형벌이라고 해서 태장, 도유사, 태형은 알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조선태형령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은 깨. 그래서 태장, 도유사 이렇게 5가지 형벌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기도 해요. 하지만 쌤은 이 삼성육부제 중심으로 설명할게. 여기 일본에 가면은 배울 거야. 이관팔성제, 가이오 율령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이관팔성제 1번. 1번. 그 다음에요. 독자적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나라 빼먹으면 안 되죠. 네, 좌사정, 우사정. 네, 충인의 지혜신의 육부, 이원적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던 명칭과 중간점 구조를 갖고 있는 누구니? 발해, 얘들아, 발해. 그 다음 유교 가보자. 자, 유교는 빈곤과 응시하고요. 빈곤과 응시하고 당에서 칠 수 있는 당에 간 외국인들 칠 수 있는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뭐가 내가 적어줘야 돼. 알지? 공자의 사당이라 불리는 문묘를 만들어. 문묘를 배치하더라. 10세기 요건 아니야 얘들아. 10세기에 베트남의 응모왕, 베트남이 이 10세기 되면 독립을 하거든. 응모왕조, 디낭조, 레전기왕조, 그리고 리왕조로 가. 리왕조 때 문묘를 설치해요. 베트남에서도 공자의 사당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야, 사당을. 우리나라에도 공자의 사당이 있죠. 어디에 모셔요, 우리는? 성균관에 모셔요. 알겠지? 자, 그래서 문묘를 설치하더라. 정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어에서 국자감이라고 불러. 선생님! 저 한국사에서 배운 거 떠오릅니다. 네, 국자감 한국사에서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니? 고려시대 때 배웠습니다. 그럼 이름 비슷한 건 어디서 배웠니? 이름이 비슷한 것은 발해 때 주자감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발해가 국자감을 수용해가지고 주자감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고려시대 때는 그거 이제 그대로 땡겨오는 거고. 자, 다음 불교가 있습니다. 중국 불교가 전래하더랍니다. 중국 불교의 전래. 굉장히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버렸냐면은 호국 불교적 성격, 나라를 수호하는 그리고 왕족부의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업을 통해서 귀족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교로서 발전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 한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면 설총이 무슨 문자? 이도 문자. 그리고 일본에 가면 북북 문화의 해양시대 때 가나 문자. 히라가나랑 카타카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옛날에 히라가나 다 썼는데 히, 나, 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쌤이 일본어 배운 지 한참 오래된 건 아니죠. 다 까먹었어요. 한 2년 됐는데 다 까먹었어. 어떻게 카타카나도 다 까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정리했는데 쌤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거 인도사 가서 첫 번째로 정리할 거야. 인도사 가서 인도 고대 철학이라면서 정리할 거야. 고대 종교로 하면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이유가 불교를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래 기본에 불교는 만들어지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네. 할까 말까 지금 고민되긴 되네. 소개해도 괜찮겠니? 소개해도 괜찮겠니? 혹시 교환 있는 친구들 잠깐 볼래요? 13강 교환이야. 인도사 1대 있는 교환. 너네 안 적혀있구나. 잠깐만. 설명해줄게. 원래 일본이래. 인도에 원래 브라만교가 있었잖아. 인도 문명도 배웠지, 맞지? 브라만교가 있는데, 이 브라만들만 좋지, 밑에 있는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는 싫잖아, 이게. 수드라는 아예 그냥 무시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나 바이샤가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뭔가 우리도 우리만의 믿을 수 있는 종교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딱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당시에 우피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발전한 게요. 그 중에서 거기서 이런 거 약간 금욕과 약간 고행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을 강조하거든. 그러면서 그 우피니샤드 철학 중에 6명의 큰 대가들이 만든 철학이라 해서 대가들의 철학이라 해서 육사외도 사상이라 이렇게 발전하게 돼. 그 육사외도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등장하게 된 계기였고, 불교는 사실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연단 석가모니죠. 샤카족, 인도의 샤카족이라고 있었어, 그 당시에. 샤카족의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우두머리의 아들이죠. 예, 거의 우두머리지 다름없지만 귀족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샤카족의 굉장히 귀족이었던 이 석가모니가 한마디. 저 밖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나오고 싶었던 거야.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 나갈락 하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그거 이제 자기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석가모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 뜻으로 혼나고 집에 나갈 결심을 해. 석가모니가. 집을 나가서 그들의 삶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약간 정략 결혼인지는 모르겠어. 정략 결혼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 그 석가모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저 아이한테 아버지 노릇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이거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딱 만들게 돼요. 근데 그 불교가 맨 처음에 인도의 첫 번째 왕조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 때 인도에서는 사실 북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요. 이 배경은 북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가 약간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약간 석가모니의 제자들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상좌부 불교의 형태가 발전하게 돼. 그게 당시의 왕이었던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는 그 불교의 반면에서 불교의 또 다른 일파가 불게 돼. 뭐냐면은 아니 개인만 하고 개인만 하면 이게 뭐냐. 정작 힘든 거는 많은 대중들인데 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생각을 왜 안 하냐. 왜 개인의 아니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야. 근데 그 대승불교는 북인도 지방에서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들어와. 한나라때 들어오거든. 한나라때 들어와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름 체계화가 돼.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로 그래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으로까지 전파가 되게 되는 거야. 그게 불교의 약간 흐름이었어. 더 자세한 건 우리가 인도사를 갈 때, 인도사 할 때 좀 더 보도록 하자.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책을 볼게. 40페이지. 자, 40페이지 2번이죠. 당의 세계 제국 건설. 자, 이연이죠. 당고조 이연이 장안의 도움으로 건국했다. 자, 이태종 정관의 치세 강조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현종의 개원의 치세도. 자, 그리고 네,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기억하시고 통치 방식은 쌤이 다인이 설명했습니다. 자, 기미 정책도 적혀있죠. 당은 복속적의 도움으로 설치하여 책임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왕은 지방관을 인정하여 설치를 맡겼다. 이런 거. 그래서 당나라가 그랬다 해서 막 계속 그걸 우리 이제 동북공정의 하나의 이론으로서 막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당대의 경제사회 문화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봐봐. 자, 당문화의 특징돼 있지. 그 지도 꼭 봐주고,
물라카는 나중에 우리 이제 물라카 점령, 그래서 물라카 무역에 대해 배울 거고, 광저우, 항저우, 둔항, 탈라스. 네, 탈라스. 그게 탈라스 전투가 일어난 데고, 사마르칸트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마르칸트는 나중에, 네, 셀주크츠르크의 수도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시기에 서양에는 뭐가 있냐면, 비잔티움 제국이 있어. 동로마지요. 그것도 이제 다 나중에 연결해서 볼 거야. 자, 그리고 맨 아래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자, 공자사당, 문묘라는 표현을 썼다 했어요. 이제 도다이사 대입을 보고, 가나문자. 맞지? 그거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넘길게요. 쭉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자. 요거 1번 문제 뭐니? 그렇지. 위진 나부조 시대 때 대형 석굴사원이 발달했다 했죠. 고석굴사원의 일원입니다. 맞지? 그래서 윙강사원, 뭐 둔항사원, 룽만사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러니 정답은 2번으로 가겠죠. 맞지? 자, 대우나라 건설은 수나라고요. 조로아스터비는 당나라겠죠. 월급을 받기 위해 군대에 자원한다? 월급을 받는 모병제죠. 그럼 당나라 안사의 난 이후가 되겠네. 맞지? 오경정이 나오면 무조건 당나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봐봐. 율령, 격식 다 돼 있죠? 유리형법이네. 미안해. 유리형법, 영행정법이야. 어쩐지 말하면서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Sorry. 네,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조선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아까 봄과 가을이라 했지. 여름과 가을인데. 왜 이러니? 자, 보면은 거주자 세금을 여름과 가을에 징수한다. 두 번에 나눠. 두 번에 징수한다. 양세법이죠. 그래. 하긴 봄에 징수하면은 춘 공기에 그 징수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 맞지? 그럴 거야. 일단 그래서 여름과 가을 신당서 양시 나왔다고 수나라 바로 가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어쨌든 신당서네요.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도입대 배경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니?라고 하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쌤이 1번 타임 안 주는 이유는 요건 자, 다음 3번 문제.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딱 보이는 게 당삼체죠. 맞죠? 그럼 기억하자. 경교, 이슬람교 등 외래 종교 사원이 세워졌어. 맞지? 자, 도가 사상이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도교가 등장하자면 이거는 부기 때 구겸지라는 사람이 도가 사상과 여러 신선 사상, 청담 사상 합쳐가지고요. 교단으로서 정비를 하잖아요. 맞지? 자, 현장 의정 등이 인도에서 경전에 들여 불교가 발전했어. 현장에 무슨 서였기? 대당 서였기.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가면 되겠고 청담사상은 위진남 시대 한참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뒤로 넘겨봐. 3. 동아시아 세계 발전. 오늘 이제 10분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송나라, 요금서하 그리고 그 다음에 원명청 다 나갈 건데 잘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1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분 쉬는 거 10분.